과연 올해 여러분께 눈도장을 찍게 될 신의 기사는 누가 될까요? 제5기 메조운배 오픈 신인왕전입니다. 이번 메조운배 해설에는 최명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의 기사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메조운배 오픈 신인왕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난 우승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현재 이 한국 바둑의 미래 그리고 현재를 든든하게 해주는 기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메지원배가 인류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정기 우승만 해도 신민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예, 신민준 선수 올해 성적이 바둑리그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데 네. 이번에 올해 농심배에서 아주 발군을 거뒀죠.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출전을 또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메조운배 16강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선에 오른 16명의 신예 기사 이름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조운배 오픈 신인왕전의 대회 개요 그리고 이어서 대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기 메조운배 오픈 신인왕전 한국기영과 바둑TV가 주최 주간을 맡았습니다.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프로기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예,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존의 우승자는 이제 명예 졸업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아마 올해 네. 신지서 선수, 이동훈 선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한 시간은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과 준우승 상금이 지난 전기대회보다 좀 올랐어요. 예, 우승 상금이 200만 원 인상이 됐고요. 네. 준우승 상금도 100만 원 올랐습니다. 16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쭉 보니까 이 영구생 선수가 5명이 출전을 했는데 3명이나 올라왔네요. 예, 연구생 선수들 뭐 거의 입당권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예, 뭐 얼마든지 이제 프로 예선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8판의 대국 중에서 좀 기대가 되는 대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대국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오늘 펼쳐지는 신민준 선수, 최영찬 선수, 그리고 네. 또 박하민 선수, 한상조 아마 선수. 한상조 선수는 거의 내신 입단이 유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올해부터 또 중국과 일본에서 신예 기사들을 한 명씩 이제 본선에 초청을 했죠. 시바노 토라마루 일본 선수와 또 샴페이란 중국 선수가 또 눈에 띕니다. 다채로운 내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오늘의 16강전 신민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국 그리고 박하민 선수와 한상조 아마 선수의 대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대국씩 좀 살펴보면요. 신민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는 두 선수 모두 이 영재 입단 대회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신지선 선수와 더불어서 1회 영재 입단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요즘 소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적이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우승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조를 보면 박하민 지난 준우승자와 이 입단이 좀 유력해 보이는 영구생 선수 한상조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예, 박하민 선수도 내신으로 입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오늘 그 대국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대국 모두 기대가 되는 상황. 대국장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기 메지운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입니다. 박하민 3단과 한상조 아마 선수의 대국. 약간 특이합니다. 왼손잡이네요. 그러네요. 프로기사 중에서 왼손잡이 선수가 거의 없는데 아마 입단을 하게 되면 또 보기 드문 왼손잡이 프로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바로 옆에서는 이 최영찬 2단과 신민준 6단의 대국이 진행됩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사실 최영찬 2단이 이 예선 결승부터 어려운 상대를 꺾고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영찬 선수, 요즘 또 소위 잘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설현준 3단을 이기고 본선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 요즘 바둑 리그에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힘겹게
설현준 선수를 꺾고 올라오자마자 본선에서 전교 우승자인 심민준 6단을 만났습니다. 예, 최영찬 선수로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또 좋은 무대에서 강자를 한번 이기게 되면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석자를 또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네.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심민준 선수는 워낙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심민준 선수를 꺾게 된다면은 최영찬 선수 바로 기사의 제목으로 이름이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런 또 강자를 한번 또 좋은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한번 넘게 되면 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요. 예, 요즘 가장 구침 중에서 예전에는 가장 많이 두는 구침은 나를자 구침이었죠. 예, 나를자 구침은 뭐 수십 년 동안 프로기사들이 애용했던 구침인데 네. 요즘 이제 AI 바둑이 인공지능 바둑이 이 두 칸 높은 구침을 이제 자주 두면서 이제 기사들도 많이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눈목자 구침이나 두 칸 구침은 이 귀에 붙이는 맛이 있어서 예전에는 잘 두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 눈목자와 두 칸 높은 구침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 쪽에 이 변의 간격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변을 중시하는 그 구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 화점일 때 바로 3-3을 들어가는 초반 진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쩌면 최영찬 선수가 이거 3-3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일단 여기 갈라치긴 했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바로 3-3 침입하는 수단.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배울 때는 아주 금기시했던 그런 거죠. 보통은 이런 곳에 흑돌이 있고 양쪽에 화점에 흑돌이 벌려져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걸치던 반대쪽에 이제 붙임을 당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 붙임을 당하고 두게 되면 여기 기존에 이제 흑돌이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3을 침입하는 게 많이 뒀었거든요. 네. 양쪽에 벌려져 있으면. 근데 지금은 어느 곳에도 돌이 전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바로 3-3에 침입하는 수단을 많이 둡니다. 얼마 전에 이 바둑 교육 쪽에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 이 어린 학생이 갑자기 3-3을 둬서 혼을 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혼을 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요즘 최신 기보를 많이 공부를 안 하셨나 봅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3-3에 침입하는 거는 그 둘 때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 둘 수 있는 수법이거든요. 네. 주위의 배석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수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수법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통 프로들은 요즘 아무 때나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수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여기서 신민준 선수 잠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3-3을 침입하죠. 나오네요. 예, 여기까지 포석은 요즘 이제 프로들이 많이 흑백 간에 서로 이제 두어지는 포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예전 같으면 이쪽을 막는 것을 거의 그 망설이지 않고 이쪽을 막는 것을 선택했을 거거든요. 요즘은 다른가요? 왜냐하면 이쪽을 막게 되면요. 네. 이렇게 두게 되고 이 자리를 흑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백 세력이 쓸모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둘 때 바로 젖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두게 되면 이쪽으로 막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역시 이쪽으로 막아갔고요. 오늘 대국 초반부터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수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 수의 의미를 잘 모르고서는 함부로 삼삼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3-3을 침입할 때는 어느 쪽으로 맞고 그냥 젖히고 느는 것만 생각하던가 젖히고 2단 젖히는 그런 수법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릴자로 올 때도 이 나릴자로 두는 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곳을 붙이면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가만히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습니다. 젖히면 또 치받을 때 꽉 막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느는 수법도 있죠. 이런 수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그 변화까지 수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두어 갈 때의 그 방어 수단과 그렇게 두는 수의 의미를 다 알아야지만 사실 그 수법을 구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혹시 지금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이 수를 당했을 때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 뭐가 있을까요? 흙이 이곳을 붙이면요. 그냥 이곳을 늘어주고요. 밀면은 이렇게 또 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흙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치받게 되겠죠. 네, 예, 맞겠죠? 이렇게 치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 이제 흙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벌리게 되겠죠. 하지만 요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이 돌은 백돌은 6개가 놓여져 있고 흙돌은 5개 놓여져 있고요. 네. 아까 실전에 여기 둔 수로 이렇게 젖히고 그리고 이렇게 늘고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흙이 손을 뺍니다. 그러면은 백돌은 5개, 흙돌은 4개가 놓여져 있죠. 네. 아까 모양과 비교하면 흙집은 적고 그 대신 백 세력도 약간 덜 두텁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은 일단 막았네요. 예, 막는 수법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흙이 치받을 텐데요. 여기서도 백이 늘 수도 있고 막아갈 수도 있거든요. 과연 어떤 수법을 선택할지 변화가 참 많은 곳이네요. 늘었습니다. 이제는 흙이 안 찔릴 수가 없죠. 찌르고 끊어가는 진행인가요? 예전에는 이 형태가 나오면 젖히고 이렇게 끊으라고 배웠었는데요. 네. 그러면 늘고 그때 이곳을 잇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예전에는 이곳을 그냥 끊으면 백이 여기를 넣을까 봐 이제 여기를 젖혀놓고 끊는다고 배웠었는데 요즘에 이 또 느는 것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또 흙이 또 강하게 싸우는 수단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둬야 이쪽으로 되나요? 끊고 나가는 수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미는 수단이 이렇게 둘 때 사실 여기 변화가 또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게 정답을 하고 끝까지 놀 수 있는 기사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이 화점에 33 들어가는 수를 잘 못 두게 될 것 같네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신민준 선수도 고민을 하죠. 그냥 끊는 수와 뭐 젖히고 끊는 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1시간짜리 대국에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바둑이 아주 속기 기전이라면은 제한 시간이 거의 없다면은 아마 여기서 빠른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그래도 제한 시간이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연구를 좀 더 확고히 해가는 과정이겠죠. 신민준 6단. 올해 이 세계대회 성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농심배에서 선발 출장을 해가지고 4연승을 거뒀어요. 1차전을 싹쓸이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팀이 농심배 대회를 우승하는데 지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심배에서 사상 최연소 이제 평균 나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팀이.
이렇게 신민준 선수가 이 앞길을 잘 닦고 있기 때문에 이번 농심배에서의 한국의 우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농심배가 이제 상당히 크죠. 그렇죠. 또 이 국가 대항전이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신민준 선수가 올해 이 바둑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바둑리그에서는 또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제5회 매지온배에서 네. 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서 또 뭔가 바둑리그에서 좀 못했던 것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지난 전기 4기 매지온배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 신진서 선수처럼 일반 기전을 또 우승을 하면은 매지온배를 졸업한다는 표현을 또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기사의 개인으로서는 이제 또 본격 기전에서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이 매지온배에서 계속 또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도 같습니다. 예. 네. 입단 후 첫 타이틀을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우승으로 장식했던 신민준 6단입니다. 바로 일단 끊었네요. 끊으니까 예, 늘었고요. 그러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를 젖히고 막는 수는 절대인데 그때 끊는 거랑 예, 수수는 같아졌어요. 그러면 신민준 선수도 왜 여기 먼저 젖히고 끊지 않았을지. 예, 외길이거든요. 뭐 다른 수가 없었거든요. 아, 혹시 늘었을 때 그 다음 수가 신민준 선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예, 뭔가 예, 이렇게 늘게 되면 이게 단식으로 나오는 수를 생각해 놓고 오히려 상대방이 변화를 해줬으면 싶어하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결국은 다시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한 3, 4분 정도 제 느낌으로는 한 4, 5분 가까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젖히는 수순과 같아졌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수순을 비틀었을지. 예. 여기서 또 생각을 하나요? 이 호구 치는 수 말고는 다른 수는 안 떠오르네요.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를 또 받지를 않고서 지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수를 보고. 흙이 먼저 왔을 때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았나요? 예,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두고 끊으니까 그냥 이곳을 잡는. 예, 백이 물론 두텁기는 합니다만 흙도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약간 의외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용찬 선수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중요한 대국에서 이곳을 이렇게 거의 뭐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뒀다는 것은 좀 연구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신민준 선수도 좀 연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두면 보통 아예 의외의 수가 나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거의 노타임으로 끊고 또 최용찬 선수도 바로 잡은 걸로 봐서는 네. 예, 서로 좀 연구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바로 걸쳐갔죠. 예, 지금 이쪽 걸치는 방향은 이곳이 맞죠? 예, 걸쳐서 협공을 가면 그 다음에 뭐 붙이던지 아니면 뭐 귀를 흙이 차지하게 되면 이쪽을 걸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걸치게 되면 그냥 백이 받더라도 집이 날 때 훨씬 땅이 커지거든요. 네. 예, 하지만 최영찬 선수도 약간 고민인 것이 잘못하면 이제 사귀생을 뺏길 내줄 수도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물론 이 3-3을 백이 인위적으로 두면은 되긴 합니다만 네. 또 이게
돌이 갈라쳐져 있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가만히 받아줘야 되나요? 근데 그래도 뭐 협공을 가는 것을 좀 생각하고 싶기는 한데요. 세력을 두터움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집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터움을 이런 식으로 상대 돌이 어쩔 수 없이 두터움 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두터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전에는 사기생을 당하고 중앙을 또 상대방에게 허용하면 네. 좀 뭔가 바둑이 불리해진다 이런 격언이 이제 있죠. 사기생 통호복이면 이제 필승이다 한쪽에서는. 근데 그 이후로 뭐 또 사기생을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두터움이나 변 쪽에 돌이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꼭 사기생을 하는 것이 좋은 포석이 아니다. 이런 또 이론도 있었는데 요즘 네. 다시 귀가 아, 곽광을 받고 있죠. 다시 실리인가요? 예. 그래서 화점일 때 혹시 바로 3-3을 들어가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있는 예. 거죠? AI 바둑이 그 두터움도 활용을 잘 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걸 아주 선호하는 기풍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걸쳤을 때 극단적으로 귀로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요. 네. 이쪽으로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최영찬 선수도 이 붙이는 수와 협공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협공을 하자니 여기 진영은 상당해지지만 또 여기 나중에 있는 것도 선수를 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협공을 할지 붙여갈지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 예. 실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보고 귀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이 벌리는 간격을 어디로 할지 약간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세 칸은 너무 넓나요? 세 칸으로도 둘 수 있습니다. 세 칸 벌림도 있는데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얇을 수도 있고요. 이쪽이 어찌됐건 두텁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떻게 여기가 만약에 때려져 있으면 세 칸을 확실히 벌릴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약간 이제 여기랑 연관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백이 이곳을 잡게 되면 다음에 입구서 이 선으로 막 미는 수가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잡는 수가 하변 쪽으로 선수라고 보면 또 이 두터움에 너무 가깝게 가 있는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신민준 선수는 우선은 세 칸으로 벌렸습니다. 예. 또 세 칸으로 벌린 의미는 백이 당장 손 빼면 이렇게 나오는 수단도 있거든요. 강력하죠. 축도 안 이쪽으로 되는 두면 거죠? 이렇게 둬서 나가서 요 돌이 축머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이제 축이거든요. 단우치고 단우쳐서 그런 의미로 세 칸을 벌렸을 수도 있어요. 당장 이 나가는 수를 엿보고 이쪽 축은 이제 흑이 유리하니까요. 네. 그러면 백도 이곳을 이렇게 잡을 때 흑도 그냥 기분 좋게 때려내겠다 뭐 그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좀 남아있죠. 예. 그러네요. 그렇다고 여기 나가는 수단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선으로 받는 것은 일단 3선과 2선으로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흑이 좀 이득 본 형태거든요. 일단 당한 기분이 들어서 두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백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축이 유리하면 뭐 이쪽 침투라던가 이런 수단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침투를 하면 여차하면 바로 결행할 수도 있어요. 이 돌이 살아가면 이 백돌이 다 엷어지거든요. 백이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으로 잡은 줄 알고 있다가 이런 돌이 살아가면
백의 두터움이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양곤마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최영찬 선수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곳을 먼저 결정하면 좋겠는데 네. 바로 흑이 결행할까봐. 아, 들어갔을 때 바로 나온다는 예. 거죠. 아주 단단한 수는 이수인데요. 뭐가 좀 중복 같았거든요. 아,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저기를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렇게 두면 이곳을 젖혀이으려고 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 흑도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나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만 이렇게 교환해 놓고 그리고 딴 데를 두는 것은 좀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신민준 선수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네. 이곳을 둘 때 백이 이곳을 젖혀 이을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젖혀 이으면 그때 나오면 이득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이제 바로 결행할 거고요. 흑이 이곳을 붙일 때요. 이곳을 붙일 때 백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곳 나오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좋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곳을 2단 젖히고 여기 있게 되면 이쪽에 단수 칠 때 응수가 없어요. 예, 곤란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나갈 때 이때 끊으면 뭐 반발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뭐 그냥 이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곳을 가만히 나와서 일로 두면 양단수고요. 일로 두면 여기 단수 쳐서 때릴 때 단수 쳐서 다 잡히죠. 아, 그러면 넘어가려고 젖히는 수단은 아예 되지가 않는 거죠? 이쪽 치 받고 넘어가는 거요. 네.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바로 바로 결행합니다. 나옵니다. 예, 약간 고개를 한번 가로 저었다가 바로 결행을 하는데요. 네. 고개를 약간 가로 저은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뜻인가요? 지금 이 흑이 나온 곳을 백이 이 백석점을 버리면서 사석 작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예,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다 쳐버리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백은 이제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요. 물론 백이 이제 두터운데요. 두터운데 이 돌을 확실히 죽이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유력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네. 두텁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 여기 실리가 20집이 확보돼 있죠. 여기를 빼고서도 10집, 20집. 그리고 요 돌까지 잡혀 있다고 보면 25집 정도 확보돼 있는데 집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두터움이 그 정도 가치까지는 아닌가요? 예, 지금 요 돌을 빼면 여기 돌만 보면은요. 흑돌이 5, 8, 10, 15개, 5, 10, 백돌은 16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네. 흑집이 20집이 많은데 물론 백은 엄청나게 두텁습니다만 백돌이 하나 많아요. 이 돌까지 해야지 돌수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여기까지 돌수가요. 약간 집이 좀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그렇다고 이 돌을 중앙 쪽으로 이렇게 탈출시켜주면 여기 또 나와 끊는 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네. 이런데 딱 뻗어놓게 되면 이 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실비실거린다 그럴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힘이 없죠. 이런 곳을 느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백이 받아가기가 정말 까다롭네요. 예, 마땅한 이쪽 중앙 쪽으로 탈출시켜주는 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둘까요?
이곳을 이렇게 막고요. 나갈 때 아까처럼 넉점으로 키워서 돌파라는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곳을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흙집은 좀 줄어들었는데 백도 아까처럼 두텁지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수법은 예,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실리를 좀 더 내어주더라도 두텁게 뭔가 마무리하는 게 더 좋죠. 최영찬 2단이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글쎄요. 제가 뭐 바둑 두는 방법이 이제 실전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곳을 침투를 하면 내가 둘 자리를 그냥 정해버리고 상대가 다음에 어떻게 두는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먼저 이 자리는 이런 곳이 절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가는 수를 염두에 두고 다 수익기를 한 다음에 침투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후자 쪽에 말씀드린 것이 바둑을 제대로 두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제한 시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익기라고 두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예전 같으면 시간이 제한 시간 각자 뭐 4시간, 5시간 이랬으면 여기를 두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할지언정 여기 상대방이 나올 때는 빨리 보통 응수를 하죠. 요즘에 이제 제한 시간 때문에 일단 상대가 또 결행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는 또 이제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여기 나올 때는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선택을 할지 정한 상태에서 이제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 네. 그 당시에 같았으면은 지금의 수순도 빠르게 진행됐을 텐데요. 이미 수익기를 다 끝냈을 상태니까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예. 최영선 선수 바로 혹시 이 나가는 수는 별로 생각을 안 했나요? 워낙 강력한 수법이라 미리 좀 염두를 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싹싹하게 흙집이 많이 불어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버리는 것이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쪽 돌을 살리다가는 전체를 좀 그르칠 수가 있어요. 뭐 두터움도 아니고 지금 어찌됐건 실리로 흙이 좀 앞서 있는 바둑인데 네. 밑으로 쳤다가 실리로도 뭐 앞서지 못하고 주도권도 뺏기는 그런 바둑이 될 수 있거든요. 역시 중앙 뚫리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신민준 선수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나가는 거는 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예, 바로 둬야 되는데요. 치받는 수가 나왔을 때에는 이미 그 이후 수순이 다 계산이 됐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고 흙은 사실 백이 어떤 쪽으로 응수를 하건 반대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예, 약간 자리를 비웠었죠. 예. 이 진행이라면은 예, 여기서 백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 이제 뛰는 수법인데요. 따로 살아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돌은 살려주더라도 어찌됐건 위를 맞고 밑으로 넘어가는 수법인데 네. 글쎄요, 좀 예, 그렇게 두나요? 이렇게 되면 흑에게 많은 즙을 내주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둘까요? 이곳을 단수 치면 이렇게 돌리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하나 이 자리에 안 두고 그냥 이곳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젖혀서 두는 수법을 노리면서 이 자리 흙이 언뜻 보면 우영인 것 같지만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
그리고 다음에 여기 젖혀갈 수 있으면 이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게 단수 칠 때 이어주면 이렇게 안 둘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이어서 치받으면 되니까요. 넘어가면 이렇게 위를 막아서 이 결과는 흙이 약간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단수 치면 돌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어둘 수도 있어요. 가만히. 백이 어차피 넘어가게 되면 이곳을 막아서 여전히 좀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을 늘 때 백도 넘어가지 않고 여기를 먼저 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또 2점 이어가는 수도 다시 강력해지는 그렇죠.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에 백돌이 오면 여기 있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신민준 선수는 흑 입장에서 뭐 그렇게 다른 특별한 행만은 없어 보이고요. 단수 치느냐 느느냐 가지고 이렇게 두는 행만은 이렇게 두는 행만은 넘을 때 흙 모양이 언뜻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약간 자충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좀 애매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막는 것도 글쎄요 약간 우영이 되죠. 이 교환은 별 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찬 2단은 이 104점을 굉장한 요석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상대에게 실리를 너무 많이 내주는 거는 그냥 싫다는 뜻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아까 이 단수 치는 이 변화를 조금만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만약에 늘면 이 정도 뛰어야 되고 이곳을 젖히면 반발을 하나요? 반발하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아프거든요. 반발할 이제 가능성도 있네요. 이러면 흙의 모양도 우영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는. 그쪽을 뒀습니다. 신민유 선수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더 모양이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수단이 있나요? 여기를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여기 미는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을 때 단수를 치고 막는 수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쌍립으로.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약간 이렇게 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자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민준 선수 이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나요?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아까 이렇게 늘면 백이 넘지 않고 이쪽을 잡을 때 그때 흙이 맞게 되면 확실히 이 실전이 더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여기 요거는 악수지만 약간 악수는 어차피 사활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쌍립 형태가 좋다는 거고 이쪽을 넘게 되면 그래도 붙임을 선택해서 넘는 것이 이제 악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곳을 늘면 안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백은 이렇게 진행돼도 한 점을 끊어 잡는 건가요?
백도 좀 애매합니다. 여기 뭐 막상 안 잡다가 흙이 이으면 뭐 치받고 악수 교환을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선 글쎄요.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곳을 치받기는 싫거든요. 예, 바둑 배울 때 이렇게 두 점머리를 오히려 스스로. 치받는, 예, 맞는 형태는 안 좋다고 배웠기 때문에요. 네. 예. 이렇게 두면 글쎄요. 흙도 여기 더 이상 교환을 하지 않고 뭔가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하나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이 결과는 그래도 이 돌을 살려 나온 흙 쪽이 조금이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돌이 두터워 보이는 듯하지만 오히려 흙돌보다 좀 약하고 곰마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결국 중앙 백돌이 두텀으로만 볼 수는 없는 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5기 매주운배 오픈 신인왕전. 전기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모두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예 기사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매주운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입니다. 신민준 6단과 최영찬 2단의 좌변 진행, 아직도 마무리가 조금 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흙이 이곳을 붙이니까 여기를 늘었어요. 이제 흙도 여기 이곳에 당장 붙이는 수는 안 되죠. 이곳을 나오고 요거를 단수 치게 되면 못 이어요. 그러면 흙도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어야지만 붙이는 수가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교환해 놓고 여기를 치받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흙도 이제 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당한 형태라 그렇다고 뭐 다르게 지킬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 수순이 좀 이득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먼저 치받는 건 모양이 안 좋은 거죠? 빈삼각이요. 네. 예,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여기를 결정하지 않고 뭐 늘어둘 수도 있지만 결정하지 않고 이곳을 그냥 끊어 잡을 수도 있어요.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수를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곳을 두고 꽉 막으면 잡아서 그래도 뭐 선수로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늘면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그 다음 미나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미는 게 뭐 사실상 거의 선수죠. 젖히면 막기가 애매해지죠. 여기 이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빈삼각도 또 생각해 보니까 한번 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염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백돌 세력으로 봐도 되겠죠?
예, 일단 돌이 여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돌들은 항상 주위에 어떤 돌이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돌이 성격이 달라지죠. 이 흙돌이 만약에 확실히 살아있으면 이 돌은 세력이 아니고요. 이 돌이 이제 못 살아있는 곤마라면 그럼 세력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역시 주변 배석이 참 중요합니다. 예, 신민준 선수도 이곳에서 좀 시간을 쓰면서 이제 제한 시간이 이제 별 차이가 안 나죠. 신민준 선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준, 최영찬 선수는 이제 동갑이에요. 동갑내기 기사죠. 입단은 신민준 선수가 1년 빨리 했고요. 신민준 선수가 제1회 영재 입단대회로 입단을 예, 했고요. 그렇습니다. 최영찬 2단이 2회 영재 입단대회에서 입단을 했죠. 예. 신민준 선수 올해 성적이요. 38승 25패. 승도 많고 이제 패도 많죠. 그만큼 올해 이제 대국수가 많았다는 건데요. 요즘 이제 중요 기전 빼놓고는 이제 국내 기전이 이제 많이 없어진 관계로 네. 이렇게 60판 이상 두는 기사가 흔치 않죠. 우선 역시. 예, 치바단데요. 빈삼각을 선택했습니다. 맞추셨어요? 뿌듯하네요.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두 기사가 한 판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미래포석 열전 8강전에서 만났었습니다. 당시에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네요. 예, 벌써 4년 가까이 예, 흘렀죠. 네. 참 오래간만에 만난 두 선수네요. 예, 원래 이 신예 기사들 간에는 이제 좀 많이 치고 받아야 되거든요. 좀 대국수가 좀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적네요. 예, 한 판뿐이 안 뒀다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신예 기사들이 매주온배 오픈 신인왕전 이 신인 기전에서 더 성적을 내고 싶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종목이든지 신인왕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걷거든요. 대부분이. 또 신인왕전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인 대회가 있었는데 신인 대회에서는 성적을 거의 못 내봤어요. 이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입단을 일찍 한 기사들에게 딱 몇 년간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참가 제한이. 예, 여기서 이제 최영찬 선수가 좀 고민스럽죠. 그냥 이곳을 끊어 잡기에는 이 돌이 뭔가 이 돌을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 앞에서 완벽하게 이제 사는 수단이 남겨져 있는 것이 싫은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느는 거는 이건 두고 싶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이곳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교환해 주는 거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흙 한 점을 잡는다면은 흙도 이제는 손을 빼는 건가요? 이것을 잡으면요. 네. 이 단수 치는 수는 악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단수는 쳐놓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하나 들여다봐 놓고, 그리고 그냥 한 이런 정도 전개를 하면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는 수단도 완화되거든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은. 네.
이 돌이 움직이는 수단이. 이런 정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 점을 잡네요. 예, 흑도 단수를 안 쳐놓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데 들여다보는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좀 망설이는 건가요? 악수가 되나요? 아니면 또 반발할까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백이 밀어서 잡을 때 여기를 또 가만히 늘게 되면 잡은 모양이 뭐 안형이 별로 없죠. 네. 단수가 끊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두고 뭔가 행마를 하게 되면 여전히 여기 들여다봐져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런 것을 또 너무 아끼다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백이 좀 더 두터워진다면은 들여다보는 효력이 줄어들겠죠. 예. 신민준 선수는 이곳을 밀리는 것이 뭔가 아프다고 보고 여기를 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치받아서 이거 끊어잡은 교환이 글쎄요. 흙이 큰 득이 있을까요? 백은 벌리는 정도인가요? 이곳을요? 네. 부분적으로 행마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왜냐하면 흑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가 좋은 자리고 변을 둔다면 뭐 이런 정도 여기 있는 맛을 엿보면서 돌이 오면 거의 하나 결국은 지켜야 되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곳을 잡게 되면 이런 걸 교환하고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둘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이곳 두는 자리가. 반대로 백이 먼저 중앙을 지키면은 흑이 하변을 벌리는 거죠. 백이 이곳을 지키면요. 네. 글쎄요. 이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음은 큰 자리가 이제 많아요. 이런데 다가오는 자리도 사실 좋은 자리고요. 이쪽 우변 쪽도 좋고요. 흑도 뭐 여기를 계속 행마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중앙으로 지켜갔습니다. 네, 이제 좌변 진행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예. 이 백돌이 이 흑돌보다는 강하죠. 예, 만약에 이 흑돌이 백돌보다 강하면 여기 결국은 흑이 좋죠. 이 귀의 실리도 변에 백의 5찜보다는 많이 났기 때문에 백돌이 이제 흑돌보다 이제 강하다는 백도 강점이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흑도 백이 지켰기 때문에 하변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이 준동하는 수단이 강력하다면 모를까 네. 하변 쪽은 그렇게 큰 곳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상변을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도 크고 아니면 우변 쪽을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짚어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어디가 딱 정수라고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워낙 둘 수 있고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 형세네요. 예. 자,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박하민 3단과 한상조 연구생 선수의 대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박하민 선수, 한상조 선수의 바둑을 보면 잔잔하게 큰 싸움이 붙은 곳은 없고요. 네. 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모양이 조금 약간 특이하죠. 이것도 잡힌 제가 거죠? 보기에는 백의 화점에서 3-3을 침입해서 나온 모양인데 아, 백이 이제 여러 번 손을 빼면서 백이 다른 거 큰 자리를 가고 흙은 이곳에 계속 돌이 놓여지면서 이제 이곳까지 침투해서 백돌 5점을 잡은 형태예요. 네. 원래 이런 집은 이제 상당히 두텁고 집이 크죠. 예, 약간 직각으로 집이 나는 것이 집이 이제 보통 크게 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집을 한번 세워보면요. 10집, 14집, 19집. 거의 이제 65, 30 비슷하죠. 예, 거의 30 30집 집이요. 가까운 약간 맛은 있지만 30집 가까운 집이 났고요. 여기는 17집. 여기 한 4집 정도, 21에 대략 한 50집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백은 이 좌상기 쪽 눈목자 구침에서 입구자로 두고 좌변까지 전개되어 있는 이 백 모양이 30집 정도, 그리고 우변 백 모양인 집으로는 이제 10집에 약간 못 미치는데 아, 네. 대략 그래도 10집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 우상기 쪽에 백 모양이 한 6집 정도. 45집 정도의 예, 모양으로 보면 집은 될까요? 이제 흙이 좀 앞서 있는데요. 예, 일단은 포석이 흙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집을 확보한 것이 백도를 어찌됐건 잡으면서 집이 났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백돌 이 5점과 이 흙돌 5점을 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집이 흙돌 6개에 여기가 이제 집이 다 났거든요. 집이 크게 났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고 다른 곳은 물론 백이 발빠르게 좀 전개가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 형태가 흙집이 좀 기분 좋게 나 있기 때문에 예, 흙이 포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흙이 좀 편한 바둑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직 그렇다고 또 백이 딱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집이 도톰하게 단단하게 좀 난 형태네요. 예. 자, 다시 신민준 6단과 최영찬 2단의 대국입니다. 예, 흙이 이곳을 날일자로 굳히니까요. 예, 이제 보통 많이 벌려갈 수도 있는데 단단하게 두고 백이 이곳을 두면 그때 이런 곳이나 아니면 여기 가운데 정도 벌리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요. 백도 이곳을 두지 않고 여기 안 받았어? 그래서 바로 이곳을 호구쳐 간 것 같아요. 이 돌을 압박하는 건데요. 네. 흙이 받아주면 일단 여기 호구치는 수는 일단 안 둘 이유는 없는데 여차하면은 또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단수치잖아요. 네.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흙이 만약에 이런 곳을 백이 벌리지 않은 이런 큰 곳을 가고 백은 공격하려면 자충을 이제 채워놔야 되는데 이런 곳을 둘 때 한 번 더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런 곳을 전개하면서. 아, 지금 흙 5점이 그렇게
예, 아주 큰 것이 자리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이 백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돌도 두텁고요.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뭐 일단은 호구 친 것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또 손을 뺐을 때 이곳 벌리는 자리 엄청 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원래 돌 하나 변에 갈라쳐져 있을 때 갈라치는 수의 이유가 흙이 이쪽을 두면 반대쪽을 벌리고 흙이 그 반대쪽을 두면 또 맞은편 쪽을 벌리겠다는 건데 네. 양쪽을 다 상대방에게 뺏기면은 이 갈라치는 수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냥 받지 않고 손을 빼고 싶어요. 아주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일단 손을 빼고 이 큰 자리를 한번 차지하고 싶습니다. 백도 흙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그냥 위에서 이런 곳을 씌워가서 그냥 흙돌을 살려주고 여기에 뭐 좀 모양을 세력을 형성하는 그리고 세력을 바탕으로 상변 쪽을 키워가는 그런 구상을 해야죠. 여기를 뭐 크게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는 글쎄요. 공격이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이런 돌이 단수 치면 안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과연 손을 뺄지 받아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도 뭔가 손을 뺄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백이 뚜렷한 흙을 잡자 하는 공격이 없다면은 지금 손을 빼는 전략이 유력한데요. 예, 뭐 손을 뺀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백이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공격 수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응수타진을 한번 합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곳을 늘어서 압박을 하면 이곳을 띄워두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나 이렇게 밀고 나와서 더 크게 살겠다는 건가요? 이 돌은 뭐 결국은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의중을. 백도 일로 맞고 싶지는 않죠. 이렇게 두면 흙이 이곳을 선수하고 정말 손을 뺄 거기 때문에 네. 갈라가긴 해야 되는데 갈라간다면 이수나 이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둬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아예 늘어서 받고 싶기는 한데요. 과연 늘어서 차단을 할지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하민 선수와 한상조 아마 선수의 대국이 워낙 잔잔해서요. 지금 신민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국이 좀 치열하게 보일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는 일일이 수익기로 다 자기가 둘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감각적으로 둘 필요도 있습니다. 감각이 정말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뭐 바둑을 잘 두기 위한 그 몇 안 되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감각이 좋은 것은. 감각을 키우려면 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뭐 포석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을 네. 많은 그 기보를 놔보고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키워가야 되죠. 아니면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요. 예. 아무래도 요즘은 속기 기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각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감각도 중요하고요. 뭐 이론까지 좀 겸비하면 이제 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이론적으로 또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연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론적이다라면은 어떤 것들이 이론적인 건가요? 이
바둑의 그 돌의 착점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돌 한 수 한 수 그 착점하는 수들이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이나 이제 입당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실전을 통하는 방법과 그냥 좀 다른 기사들이 다른 사람이 바둑 둔 것을 기보를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보통 공부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순하게 막 놔보는 거거든요. 네. 놔보면서 이런 수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깨우쳐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실력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지나면, 약간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방식으로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예, 시간에 비례해서요. 요즘은 또 공동 연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공동 연구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공동 연구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한 기사들끼리 공동 연구를 하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단순히 수법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신민준 선수는 귀를 이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돌을 이제 확실히 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을 살려놓으면 이제 여기가 되게 커졌거든요. 다음에 두는 것이. 여기서는 2단 젖히려고 그러나요? 아니네요. 네. 만약에 이곳을요, 이렇게 젖혀놓고 나서 다음에 이곳을 침입하면 네. 그때는 백이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고 여기를 막아갈 수도 있거든요. 귀를 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전체를 좀 염두에는 수법을 구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이렇게 뒀으면 흑이 여기를 이제 후수로 이렇게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을 해놓고 이 대마를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곳과 이곳을 맞보려는 수법이죠. 워낙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귀를 받으면은 변으로 예, 가겠다는 그렇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를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큰 자리를 맛보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변을 받으면은 다시 귀로 돌아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뺏기기가 싫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귀 쪽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흑에게 이곳을 뺏겨서 이 귀를 뭐 밀거나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되면 네. 실리도 실리지만 이 돌이 또 단단하게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백돌만 좀 약간 미생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물론 여기 너무 크지만 이런 정도 하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흑도 이곳을 차지하고요. 백은 여기서 좀 고민이겠네요. 상변을 차지할지 이런 자리를 한 2칸 정도 띄워놓을지. 반대로 이제 백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요. 그럼 뭐 흑도 이제 이곳을 이렇게 두고 여기선 좀 어렵네요. 이렇게 둘지 밀어갈지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엄청나게 큰데요. 흑집이 이제 8집 정도 확보하면서 살았는데 백은 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좀 애매하죠. 약간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도 예,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귀를 아까는 8집이 났는데 흑이요. 여기 백이 두면 백이 여기까지만 봐도 15집이고요. 여기 또 집을 조금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면은 아까 흑이 산 거랑 25집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큰 자리죠. 근데 이 우변 쪽에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최영찬 선수가 고민인 거죠. 그래도 어느 쪽이 확실하게 커 보이면 그쪽을 바로 선택할 텐데 지금은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가 큰 이유는 또 다음에 이 세력을 백돌이 오면 써먹을 것이 많아요. 이 세력을. 이런데 다가오는 자리가 또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요. 아, 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흑도 뭐 두려고 했던 그 자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의 베개 선택도 어려웠잖아요. 예, 여기서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상변을 가는 수도 크고요. 근데 흑에게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도 좋고요. 시움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네요. 백이 중앙으로 그냥 밋밋하게 뛰는 것보단 여기 두터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붙이는 행만은 좋지 않은 거죠? 여기요? 네. 아, 여기요. 여기는 여기 돌이 굳힘에서 세 칸으로 돌 3개뿐이 없지만 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집이 좀 크게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흑의 집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와 끊는 수단도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을 먼저 응수타진을 하고 행마를 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이득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그냥 단단하게 보강을 해놓으면 이 두터움 때문에 이 모양이 집이 다 안 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뭐 응수타진을 한다고 어설프게 건드리게 되면 상대방을 굳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예. 실전을 둘 때는요, 바둑을 둘 때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자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기가 아닌 뭐 전체적인 그 형세 판단과 돌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어디를 둘지를 생각하는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부분적인 수익기는 그래도 길을 찾아가기가 쉬운데요. 네. 이렇게 약간 막연한 곳에서는 좀 오히려 수익기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흔히들 대세점이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대세점을 얘기할 때는 대세점이라는 것은 이제 돌과 돌이 마주한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예로 설명드리면 어쨌든 돌과 돌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 백돌이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네. 반대로 이것을 흑이 차지하면 이 돌이 백을 이제 누르면서 뻗어나가거든요. 그런 자리가 이제 대세점인 경우가 많아요. 돌과 돌이 맞닿아져 있을 때요. 그러면 내가 두는 수만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 두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 대세점 그렇습니다. 찾는 데 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이론은 바둑의 사활에서도 좀 나오고요. 사활에서 급소를 찾을 때 사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딘가를 공격해서 상대를 잡는 것이 잘 안 보일 경우에 특히 네. 첫 수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어디를 두면 모양이 가장 잘 갖춰지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실전에서 한번 응용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대세점을 참 못 찾거든요. 예. 한번 써 먹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은 흙이 다음에 두면 보통은 이런 돌을 압박할 때 위에서 씌워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네. 백돌이 여기 세력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공격하다가는 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흙이 만약에 다음에 둔다면 이런 자리가 좋죠. 예, 백돌을 압박을 하면서 이 모양을 점점 넓혀가는 자리. 예,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무난한 두 칸 띠을 선택했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돌을 이 좌중앙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백의 두터움을 좀 더 활용하는 수법은 이쪽 날일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돌은 중앙으로 뛰어나가긴 했지만 이 돌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다음에 물론 쳐들어가는 침투하는 수단은 있지만 그건 좀 이제 일단은 나중 얘기고요. 백돌이 여기 놓여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씌워놓고 무겁게 해준 다음에 뭐 귀를 붙여간다든지 이런 수법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의 두 칸은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데만 주력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신민준 선수도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상변 쪽을 뭐 이런 귀의 자리도 아주 크죠. 귀를 지키고 상변과 하변을 맞볼지, 물론 하변이 좀 더 크긴 하죠. 그리고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거 그냥 두 칸 정도 전개하는 자리도 좋죠. 왜냐하면 이 세력을 견제하면서 여기 좀 준동하는 맛도 좀 완화시키는. 왜냐하면 백돌이 이곳에 오게 되면요, 어찌됐건 바로 이곳을 이어서 나가는 수가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신민주 선수도 이곳 두 칸 정도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변을 벌릴 때는 돌이 높게 있으면 낮게 벌리는 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래도 중앙을 견제한다면 이곳을 두는 수와 근데 견제를 안 하네요. 그냥 낮게 둡니다. 네. 혹시 높낮이가 우악의 귀에도 영향이 좀 있나요? 귀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낮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집을 짓는 데는 좀 더 좋고요. 하지만 위에서 활용당할 때는 좀 더 안 좋죠. 두 칸 높이 있는 것보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신민준 선수도 아직은 이제 어린 기사이기 때문에 실리 쪽에 좀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낮게 벌렸네요. 사실 이런 곳에서 낮게 두는 것과 높게 두는 것을 네. 어떤 수가 정답이라고 글쎄요 말할 수 있는 기사는 제가 뭐 생각하기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기사들 사이에서도 갈릴 만한 곳인 거죠? 예, 뭐 이거는 뭐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세월이 더 지나서 더 실력이 향상이 되면 그래도 정답에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죠. 갑자기 인공지능이라면 어디를 더 두고 싶어 할지 궁금한데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빈 곳은 상변과 우상귀 부분이 되겠네요. 백도 상변을 밋밋하게 두지는 않을 거고요.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침투를 할 텐데 흙도 바깥쪽을 막는 건 별게 없죠. 바깥쪽에 돌이 형성이 돼도 이 돌을 뭐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곳을 이렇게 받던가 뭐 치받아서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전개를 하면 흑도 이 돌을 강하게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면서 여기 간격을 엿보면서 이 우아기 쪽을 키워가는 이런 수단을 구사하겠죠. 네. 어느덧 두 선수의 이 남아있는 제한 시간 차이가 2배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예, 시간만을 놓고 단순하게 보면 뭐 좀 신민준 선수가 바둑이 잘 짜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도 흑이 바둑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만만치 않던가 흑이 좀 재밌던가. 저도 여기서 이제 흑백을 선택하라고 누가 선택지를 준다면 네. 흑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최영찬 선수 신중히 다음 수를 골라가고 있습니다. 최영찬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